자, 그럼 이런 약관에는 좀 뭔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약간 정형화돼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혹시 약관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구성이랑 좀 비슷하면서도 이제 회원 가입이나 뭐 탈퇴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약관을 왜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정의들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약관의 존재 이유 같은 그렇죠. 거군요. 예, 맞아요. 네. 존재 이유. 이 노래가 생각나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노래 삽입은 안 됩니다. 안 되겠네. 아쉽네요. 네. 한잔 하고 이렇게 흐름을 끊어. 아니 닉네임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존재의 이유를 얘기해 노래가 생각나서 한번 들어보는 건데 왜 어때요? 네. 세무사님의 존재 이유가 이거거든요. 닉네임부터가. 딴지. 네. 네. 해보세요. 네. 네. 용어의 정의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회원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탈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탈퇴를 이렇게 잘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왔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예, 이거는 좀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나오고 또 회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계약을 왜 체결하고 A하고 B라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 A하고 B는 어떤 거래를 하는지 그 이 거래에서 A가 부담하는 의무와 B가 부담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약관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대금 같은 거 이제 뭐 상품을 사면 물건 값을 지급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결제 관련된 내용들. 결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환불이에요. 환불. 네네. 환불만 잘해줘도 고객의 어떤 클레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환불만 잘해줘도 욕을 좀 덜 먹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도 환불 관련 막 이슈 몇 개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환불에 대한 정책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미리 정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은 사실 이제 빈번하게 그 서비스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 뭐 발생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환불에 대한 유료 서비스 이용량을 따로 빼가지고 약관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환불에 관한 약관만 따로 해가지고. 네, 환불에 대한 어떤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또 사업자가 이제 볼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좀 더 식별이 더 용이하게끔. 그렇죠. 네. 이게 깨알 만큼 적어놓고 예, 이거를 뭐 계약에 사실은 약관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옛날에 그런 행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 홈쇼핑, TV 홈쇼핑에서 보험 팔 때 약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빨리. 맞아. 엄청난 속도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느려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무슨 뭐 랩을 포인트 한 4 되는 걸로 이렇게 막 적어놓고 화면 한가득 글씨인데 막 그게 심지어 어떤 그런 대형 방송 광고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참 어쨌든 그런 환불 관련 기조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걸 취소하는 경우 환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의 철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청약의 철회. 네. 이건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상거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청약의 철회는 7일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 청약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주문된 어떤 그렇죠. 제품.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 7일 이내에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 7일 이내에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취소난다. 그럼 이거 어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이게 어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약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군요. 네. 뭐 이런 거지. 뭐 짜장면 저희가 시켰는데 짜장면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못 바꾸는 것처럼 항상 물어보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미 막 곧 나온다고 막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반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즉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 이메일, 그다음에 뭐 아이디, 그다음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좀 해요. 약관에서도. 최근에 되게 이슈죠. 네. 네, 국회에서 처리가 되냐 마냐 지금 예, 맞아요. 난리가 난 데이터 선법 관련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떼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약관 옆에 게시를 해놓죠. 그렇죠. 포함하기엔 규정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작권에 대한 문제, 뭐 게시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올린 그런 컨텐츠, 또 회사가 게시한 컨텐츠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뭐 이제 탈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막 계속 강조했던 회사가 면책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의 책임 제한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이것들을 많이 이제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분쟁이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결정을 하고 뭐 나머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책을 출간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세부 내용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여기? 좀 읽어보세요. 아니 회원 가입 탈퇴에 대해서 또 다른 세부 내용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이런 목록이 많이 목록이? 많잖아요. 예, 아. 나와 있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책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오, 네. 열심히 쓰셨네요. 네. 읽어보라고. 지금 한 15개 정도의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것들이 무조건 포함돼야만 한다인가요, 혹시? 이게 약관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네. 약관 규제법에 규제되는 거 아니고요. 예, 약관 규제법에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넣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은 더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서 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거래를 하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거 쭉 듣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하나하나 한번 이 회원이 어떻게 가입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구체화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네. 약관을 작성하는 게 이렇게 뭐 서비스가 완성된 후 공개하기 직전 그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언제쯤 다른 네. 분들은 작성을 약관의 작성 시기.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한 70% 80% 정도 BM이 완성됐을 때. 왜냐하면은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약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고 싶어도 사실은 제가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구멍을 다 채우려면은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약관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가져가는 데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걸리냐면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분의 사업 계획서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조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스타트업 분들이 오셔서 계획서를 주고 구조를 짤 때까지의 시간이 더 걸려요.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좀 철두철미하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안 돼 있으신 분들도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되게 뭐 있긴 있지만 되게 추상적인 일반적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일부러.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런칭해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사실 그 약관을 계속 쓸 수는 없죠. 네.